199페이지에 건축선이라고 나오죠. 네.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조문으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그리고 건물 지을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에 건물 지을 때 5층짜리 건물 짓는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이 선 넘어가서 건물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도로 소통에 문제도 있고 도로 먹고 들어가니까. 건축선은 간단해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에요. 이 넘지 마라. 이게 건축선이라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대지와 건축물 공작물 건축 설정 한계선인데, 자 대지와 도로의 뭐라고? 경계선.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대지가 있고. 이 땅 가진 사람 건물 지을 때는 용적률이 있으니까 층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물 외벽이나 담장을 도로 쪽으로 위치할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이 건축선이에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선 넘어서 건물 짓지 말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소요 너비가 안 돼. 아까 기본 소요 너비 도로 4m잖아요. 2,000 이상 건물 지으려면 도로는 6m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건 예외잖아요. 예외.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낼 때 도로가 기본적으로는 몇 미터? 4m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도로가 3m밖에 안 돼요. 옛날에 만드는 도로라. 그럴 수 있죠. 2m짜리 도로는 거의 없어. 그래서 보통 예상 문제 만들 때 도로 3m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3m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 짓는 사람들이 또 건축선을 대지와 도로 경계선으로 해서 건물 지어버리면 도로가 영구적으로 3m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하기는 좀 불편하잖아. 네. 그래서 이거 소요너비 미달한 도로네? 그럼 너들 대지 안쪽으로 좀씩 들어가자. 그래서 4m 확보하려고. 3m 있으니까 그 미달한 도로의 중심에서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개업자가 땅 중개할 때 혹시 그런 땅이 있으면 당사자한테 설명을 한번 해야 면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건데 소요너비상, 자 4m 이상이잖아요. 지금 양쪽에 대지가 있고. 그리고 뻘건 선이죠. 뻘건 선. 야가 건축선이요. 이해가 가죠? 뭐다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란 말 나왔죠. 그럴 때 이제 별 뜻이 없으면 도로가 소요너비보다 4m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양쪽에 대지라면 건물 짓는 사람은 그 도로의 무슨 선? 도로의 중심선에서 이쪽에는 소요너비 얼마? 2분의 1. 얘도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 된다네. 자, 도로가 이 폭이 4m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양쪽에 건물 지을 때 대지 소유자들은 이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구태한 이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 이해 가죠? 그러니까 도로는 4m 이상 도로를 접하는 게 좋지. 4m 안 되는 도로 낀 땅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뭐가 문제냐면, 그 결론은 여기서 2분의 1, 4m니까 2m 후퇴했다는 얘기지. 얘가 3m라면, 이 도로 폭이 3m라면 실제 0.5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잖아요. 이 도로 폭이 3m라니까 3m? 그럼 여기서 2m 후퇴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5 있었는데 0.5 들어가야지, 실제. 대지 안쪽으로 0.5m 들어와서 건물 지으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후퇴된 요 부분 있죠? 농도가 좀 다르잖아요. 대지 면적에서 뭐라고? 제어야 된다. 전체 땅 크기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얘를 빼고 요 땅만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라 이 얘기예요. 중개업자는 그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5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대지로 이용 못해요. 장부상 니거라도 어떻게 그래도 사시겠어요? 라고 해야지.
말로 하면 안 돼. 그런 상황이라면 계약서에다가 별표 그리고 당구장 표시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소유업이 미달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물로 건축선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했음 이라고 쓰고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그래야 뭐 사는 사람은 뭔지 몰라. 그냥 무조건 예 하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하러 갔더니 들어가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오씨 중개업자가 아무 말도 안 했네.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죠. 계약서 딱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 당신 여기 지장 찍었네. 그럼 나는 일단 자유로울 수 있다. 자, 이렇게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등이 있단 말 나왔지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보세요. 도로가 있는데 선로 부지, 하천, 경사지 등이 있다는 얘기는 도로가 이쪽으로 확장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경우는 통과도로니까 양쪽 다 균등하게 규제를 받는 거고, 얘들은 이쪽으로는 도로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는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성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 3m 도로가 있다면 1m 더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지. 이건 이제 글로 어떻게 표현하면 그림은 시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유사한 것이 있다면 그 경사지 등 있는 쪽 도로에 어디에서 경계선이란 말 나왔잖아. 아까는 미달한 도로가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만큼이란 말 나왔고 어차피 시험에는 얘하고 그 앞에 거 둘이 바꿔서 낼 거니까 그 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이라고 얘기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물러나는 선이 바로 건축 선. 이거 이렇게 이제 말로 한 거고. 자, 도로가 몇 미터짜리가 있다고? 3미터가 있는데 선로부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땅 가진 사람 건물 지을 때는 도로와 하천의 선로부지의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 만큼 여기서부터 4미터만큼 물러나 요 선이 바로 무슨 선? 딱 선 꺼지잖아 이렇게. 이해가죠? 요 선 넘어서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1미터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3m나 2m짜리 도로를 낀 대지를 사고 팔 때는 대지 안쪽으로 1m 내지 2m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얘도 결론은 봐봐. 뭐라고 해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서 빠진다는 얘기는 공부상, 장부상 나의 땅이지만 용적률, 건폐율 적용할 때 용적률이 뭐냐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폐율이 뭐냐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전체 100평이고 야가 10평이다. 90평 남은 거죠.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90평에 50%, 45평짜리 지어야 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뭔가 해야지. 이렇게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도로 모퉁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도로 모퉁이에요. 여기 지금 도로가 있죠, 도로. 그리고 도로가 교차해요. 여기 대지가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 땅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를 탁 이렇게 멋지게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탁 건폐율 적용해서 멋지게 건물 지어요. 10층짜리 쫙. 그럼 이제 이렇게 갈 때 건물이 뾰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회전하고 막 이렇게 갈 때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으면 뭔가 좀 옆구리 찔리고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너 여기다 건물 짓지 말라고. 이게 도로 모퉁이의 건축 제한이에요. 이 도로 너비가 충분하게 넓으면 필요 없지. 그러죠? 8m 미만의 도로 일대. 그래서 도로 모퉁이의 대지가 있으면 요 공식에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너비 몇 미터 미만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얘는 특히 요새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이런 경우 없었어.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라고 됐지요. 교차점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물러나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 연결한 선이 무슨 선? 건축선. 자, 교차점에서 이쪽으로 3m, 3m 들어갔죠? 요 점을 찍고 서로 연결한 이 선이 무슨 선? 건축선. 건축선이죠.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한다. 얼마 들어가냐? 이 공식대로. 딱 뒷골 땡기잖아. 4332, 3222, 그죠? 6846, 6846, 6846. 90도 미만, 90도 이상. 그러죠? 얼굴 표정 보아건데, 독립운동 하다가 일제 순경한테 잡혀가는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 이거요. 정말 60년대 만든 내용이에요. 그때 골목 있을 때. 지금 이런 데가 있나요, 어디에? 그러니까 이거 안 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 안 본 지. 처음 강의할 때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도로 모퉁이에 돼지가 있잖아요, 이게. 있을 때, 이 도로가 8m가 안 돼. 그러면 이거 뾰족한 부분 잘라내고 건물 못 짓게 한다더라. 그 결론, 이렇게 건축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것만 알면 돼, 결론은. 어차피 활자로 이렇게 언급할 때가 그러니까. 얼마 들어가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건축선이라는 말 나와요. 얘는 무슨 의미냐면 도로가 충분해. 근데 이 상태로 세월이 가면 막 개발돼서 건물들 지어 올라가면 도로가 10년, 20년 뒤에는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아. 나중을 대비해서 이 부분까지 들어가서 여기다 건물 짓지 마. 라고 미리 일정 공간을 확보하는 것.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도시지역에서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뭐가 이렇게 막 할 일이 없잖아요. 강제로 지정할 일이 없어. 도시지역에서 얼마 이하? 4m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버릴 수도 있다. 자, 그럼 그림 보면 얘가 지금 도로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8m 도로가 있다는 것은 4m보다 더 넓잖아요. 6m보다 넓잖아. 2천 이상도 지을 수 있지. 충분하니까 이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는 건축선은 2선이 되는 거예요. 2선 넘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도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그죠? 2선이 건축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을 대비해서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다. 야, 너 건물 지을 때 4m 들어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정해버리면 이 정한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 되는 거예요. 3m 들어가 할 수도 있고 2m 들어가라 할 수도 있고 1m 들어가라 할 수도 있는데 최대 몇 미터까지? 4m까지 더. 그러면 만약에 4m 들어가서 앞으로 새로 건물 지으라고 정해버리면 얘가 8m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대지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도 4m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도 4m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6m 도로를 나중을 대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8m 있잖아요. 4m 공간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제 만약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이거 건축선 지정하기 전에 지은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물리게 딱 지은 건물이 나중에 건축 들어갔다. 철거를 하고 개축을 하거나 재축하거나 할 때도 싹 철거하고 이 선 넘어서 못 짓는 거야. 그러면 4m 확보해서 되니까 나중에는 16m짜리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이 얘기예요. 이걸 강제 지정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얘들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이 된다라고. 무슨 얘기냐? 좀 전까지 나온 세 가지 케이스에서는 전부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얘는 포함된다라는 말은 자, 전체가 100평이다 하고 얘가 10평이죠. 90평 남았지. 그러면 건폐율이 50%면 전체 100평의 50%인 50평을 90평의 땅에다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 포함하냐 아니냐 결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제로 정했잖아요. 보세요. 땅 도로 널널이야. 그죠? 나 억울하다니까. 후퇴는 하되 건물은 짓지 마라. 단 대지 면적은 포함을 해서 건물 짓게 해줄게. 그런데 위에 얘들은 다 뭐라고 그러지 지금? 대지 면적 제외. 자, 대지 면적에서 제외. 대지 면적에서 제외. 공법 이런 밴드에 문제 올라가잖아요. 한 문제씩이나 이렇게 두 개씩. 그냥 그 문제들이 누적될 때 얼마나 큰 도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문제 매일 올라가잖아요.
한 문제 하면은 왜 그걸 하나씩 이해를 한다 하고 봐봤어요, 진짜로. 나중에 그것이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들 합격시켜 준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밴드에 문제 올릴 때는 막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안 내. 늘상 나오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늘상 나오는 걸 내는 거예요. 확률이 제일 높은 거. 자, 그래서 결론 나와요. 자, 지금 요 책 그림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건데 201페이지에 건축선 제한받는 거 나오죠? 그 201페이지 파란 박스 밑에 3번에 1번, 2번 있지요? 그 두 개가 시험용으로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건축선이 정해지면 건축물과 담장 설치할 때는 건축선의 그 수직면, 건축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수직면이잖아. 이 선 넘어가서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땅 밑으로 넘어가는 거 관계없다. 또 얘가 만약에 딱 건축선이면 이 선 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 딱 물리기 짓는다 하더라도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4.5m 이하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딱 그 건물 지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열었을 때도 연 상태가 이 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미터 이하라면? 4.5m. 4.5m 넘는 쪽 위에 부분은 바깥으로 여는 구조로 해도 괜찮다. 몇 미터 이하일 때 4.5. 그리고 아까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그거 다 봤죠? 그럼 강제로 지정했을 때만 대지 면적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